저는 학창 시절에 개념 원리를 되게 소위 말하는 씹고 뜯고 아프고 즐기는 살짝 그렇게 엄청 열심히 썼어요. 정말 다 흐늘흐늘해질 정도로 썼는데 그러면 내가 개념 원리를 많이 썼었고 되게 잘 썼고 효과도 많이 받고 그랬던 경험을 살리면 친구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개념 원리 중학교 3학년 강의를 맡게 된 이원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계속 수학을 전교 1등을 했었고 그리고 교내에 경시대회, 수학 경시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문과생으로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으로 수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좀 한국사 성적이 안 나와서 어려워하길래 수능 일주일 전에 좀 가르쳐줬는데 수능날 5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랐더라고요. 제가 수학을 처음부터 막 잘했고 성적이 항상 좋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가 시내 근처에 있었는데 그때는 한창 놀고 싶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껏 놀았거든요. 맨날 놀러 다니고 노래방 가고 이러고 놀았어서 그때 정말 성적이 좀 잘 안 나왔었던, 그래서 그때 성적 보고 이렇게 놀면은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실히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좀 열심히 해서 극복을 했고요. 학창 시절에 계속 개념 원리로 수학을 공부했어요. 막 학원 같은 걸 다녔던 것도 아니라서 수학을 딱히 배울 때가 다른 데서 배우지는 않고 개념 원리 보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념 원리가 저한테는 되게 친숙하고 어찌 보면 고마운 그런 존재예요. 항상 수학 공부하면 개념 원리 딱 들고 다니면서 그거 보고 그거 풀고 하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가방 안에도 항상 개념 원리, RPM 이런 거 무거운 거 다 넣어서 지고 다녀서 그래서 키가 좀 안 컸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제 학창 시절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 존재였고 고마운 교재였고 그랬었는데 마침 개념 원리에서 대학생 강사를 모집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개념 원리를 많이 썼었고 되게 잘 썼고 효과도 많이 받고 그랬던 경험을 살리면 친구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고요. 저는 개념 원리 강좌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념 원리를 쓰면서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주도 학습을 했던 것 같거든요. 사실 다른 어른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면 혼자서 공부해 라고만 하시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히 딱 자기주도 학습은 이렇게 해 라는 그런 하나의 정의를 내려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개념 원리를 공부하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거든요. 혼자서 공부하고 그걸 통해서 익히고 이해하고 하는 과정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왔으니까 그거를 친구들한테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자기주도 학습이라던가 개념 원리로 공부를 할 때 사실 혼자서 저처럼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면은 뭐 할 수는 있지만 엄청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해하기도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되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든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만드는 개념 원리 강의와 함께라면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거를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고 기본적인 기틀을 잡아줌으로써 친구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강의에 녹여내고자 했고요. 제가 교재를 한 번만 쓰는 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교재는 한 번 쭉쭉 풀고 나면은 책이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새 책을 사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책을 좀 문제를 풀 때 다른 공책에 푼다든지 해서 책을 좀 깨끗하게 유지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다시 다 풀고 앞으로 돌아가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내가 뭘 봤지? 뭘 풀었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 책을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한 번 공부하고 두 번 공부하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그 책 안에 내가 뭘 잘 모르고 뭘 헷갈리고 뭘 항상 틀리는지가 그 책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나만의 오답 노트라던가 나의 약점을 담은 책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계속 보고 계속 풀면서 저의 그런
약점, 데이터들을 쌓아 나가고 그거를 잡는 데 노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엄청 많이 받고 여러 번 받고 혼자서 잘 공부할 수 있는 법, 혼자서 잘 공부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혼자서 하기는 했지만 그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노력도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살짝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효율을 이끌어서 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나 혼자 공부하는 맛이 나고 효율도 좋은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수학은 절대 시간을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철칙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수학이 정말 시간을 잡아먹고 크거든요. 시간을 들인 만큼 걔가 그 결과물을 내놓지 그 시간을 먹였다고 그걸 다 실퇴하고 뱉지는 않아요. 정말 수학은 정직한 친구고 되게 이상적인 친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수학을 공부할 때는 들이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학만 잡고 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수학에 어느 정도는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정말 그게 결과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딱히 뭔가 엄청 빠른 지름길 이것만 하면 1시간 만에 다 알 수 있다 뭐 이런 건 네, 다 사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그건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하나의 수학 공부할 때의 철칙으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 대비를 할 때는 아무래도 내가 몰랐던, 내가 잘 모르는, 내가 맨날 틀리는, 헷갈리는 부분을 많이 공부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친구들이 오답노트 같은 걸 만드는 거고 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 내가 헷갈리는 거를 한번 중점적으로 더 보는 게 시험 공부에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거 말고도 하나 추천드리는 게 있다면 개념을 다시 제대로 잡자라는 겁니다. 사실 문제를 많이 풀면은 되게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시험장에 가면 잘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내가 한번 풀었던 문제를 시험장에서 똑같이 나온다면 맞출 수야 있겠죠. 하지만 내가 푼 문제랑 조금 다른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개념이 잘 잡혀 있다면 그게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든 내가 적용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잘 안 잡혀 있다면 시험 기간이라도 확실하게 한 번 더 잡고 가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중학교 수학이 되게 중요하지 않다라던가 고등학교 때부터 잘하면 돼 라던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수학, 특히 중학교 3학년 수학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정말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지 고등학교로 갔을 때 고등학교 수학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것만 잘하면 되지 중학교 거는 이제 중학생 때 뭐 놀아도 돼 괜찮아 라는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지금에 와서야 보니까 중학교 때 이걸 제대로 안 해놨으면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겠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중학교는 특히 중학교의 마지막 단계인 중학교 3학년은 토대를 쌓는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이상의 공부를 할 수 있는 토대를 쌓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실제로 블록을 쌓아도 젠가를 쌓을 때도 밑에 블록이 얼기설기 빠져 있으면 흔들리고 결국엔 무너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탄탄하게 쌓아가는 게 중요하고 중학교 3학년은 특히 더 탄탄하게 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중학교 3학년을 탄탄하게 다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